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입니다. 오늘은 또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저녁 먹다가 뭐가 많이 튀어가지고 숨기느라고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오늘 재밌는 뉴스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외신에 보면은 말레이시아에 총리가 뭐 물러나고 뭐 뇌물 사건이 터지고 뭐 이랬던 것을 아마 외신을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재밌군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나지브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뇌물을 먹고, 제가 추측건데 뇌물을 먹고 이 뭐 보정을 하고, 우리나라 또 투자자들 중에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그 말레이시아 총리의 보정을 국가의 보정이라고 생각하고 채권을 사고, 거액의 커미션 뇌물이 가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건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가 그 사건의 일부가 무죄 판결이 나고, 아주 재밌는 유사 스캔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임정에 대한 임정 건물이 이제 새로 서졌고, 임정 건물을 새로 증축한 데에는 중국 당국이 7억인가를 썼다 그러죠. 소액이긴 하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임정 건물을 헐지 않고, 옛날에 제가 그 건물에 가봤습니다만은 그 건물 어디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그 당시 기억이 눈에 띄지 않았던 기억이 나서 섭섭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록은 일단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너무 김구 중심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나마 백범 김구가 상해 중국에 이렇게 참 객지에서 도망 다니고 신분을 위장하고 하면서 정말 고생을 하시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살아남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으셨고, 그런 점만 해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요, 애국에 헌신하신 분이고, 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나이브한 거, 너무 뭐라 그럴까요? 국제적인 시각 또는 국제적인 비유가 너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설립 과정에서, 건국 과정에서, 설립이 아니고 건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큰 누를 끼칠 뻔할 정도로 국제적인 안목과 시야가 부족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라는 책이 원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백범일지는 알려지기로는 춘원 이광수 선생이 아마 해방공간에서 보호자가 필요했던지 춘원 이광수가 이제 맡아서 윤문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백범 김구에 보면 문화국가 이런 개념은 나오는데, 이런 것은 거의 이광수 선생의 창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어떻든 이제 백범 김구의 자서전이 백범 김구의 작품이지만, 이광수 선생의 윤문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우리가 백범일지를 통해서 배우는 백범의 실체로서의 백범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춘원 이광수의 참 마지막까지 실수를 크게 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만은, 백범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이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객지에 오래 계셨고, 또 국제적인 견지에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서유럽이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이런 안목이 좀 부족하셨던 분이고,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조금
실체를 잘 몰라서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또 비판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정도의 어떤 사안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과정에서 백번 긴구를 축으로 하는 이제 인정 건물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고 했다는 뉴스는 저희들로서는 반가운 뉴스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꼭 그 열병식에 갔어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도 아마 시내 가는 데마다 일반 지금 국민들의 지지는 잘했다 하는 게 압도적으로 되어서 지지율이 59%까지 껑충 뛰어올랐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걱정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병식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푸틴을 비롯해서 중국은 아직 $10,000가 안 되는 국가고요. 제대로 $10,000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참 적습니다. 러시아가 $8,100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하고 비슷하죠. $8,100 정도. 그 옆에 있는 까리모프, 나자르바이프 이런 사람들은 제가 러시아 특파원을 하던 90년대 초에부터 정권을 잡고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는 대독재자들입니다. 푸틴의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푸틴의 뭐라 그럴까요? 참 이런 말을 외국 정상에 대해서 써야 합니까마는 푸틴의 글쎄요. 부하라고나 할까요? 더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차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약간 무슨 이 민주주의 지도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에는 다 독재자들입니다. 저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꼭 가셨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은 오늘도 저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통일외교라고 하는 정말 박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것을 건 이 외교가 풀이 성공해야 됩니다. 만일에 실패한다면 참 국제적으로 저런 클럽에나 가고 또 사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이는 소위 미들 파워 외교다 별별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새 출발이다 별별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침공에도 우리가 뒷다리를 뻗고 잤던 것은 미국이 해구산을 들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는 맹방으로 항상 우리 옆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일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된 외교 노선에 도취해서 그런 사실을 잠시 잊기라도 한다면 나중에 무서운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고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통일외교라는 것에 지지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끄름칙하고 그래서 이게 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현재의 구도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 자신이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묻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는 국가 안보를 절대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보시죠. 네, 잠시 후에 뉴스 일부하고 황성욱 변호사의 좌익 판결 해부. 때로는 좌익 판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 판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 총리 뇌물 사건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제가 직접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들입니다.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마지막에 클로징의 정규제 칼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부터 보시죠. 보여주세요. 네, 중국 열병식에 미국이 약간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제가 1시간, 2시간씩 강의를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곳인데 오늘은 짧게 뉴스로서 만나시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홈플러스 근로자에게 매각 위로금으로 4천억이 지급된다고 하는 뉴스도 사실은 법 시의 위반이고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기득권 구조를 잘 보여주는 반시장적 관행이 서서히 우리나라 경제 구조 속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좀 다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또 있나요? 네, 이성현 아나운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열병식 행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일 우리 군대는 최강이라며 열병식을 통해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미군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의 열병식이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미일 관계는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강조하는 것도 중국이 일본을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한 3.5%에서 3.3%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수정 전망치를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당초 3.8%로 발표했다가 다시 3.5%, 최종적으로는 3.1%로 낮춘 바 있습니다. 네,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성장률 전망만 성장률에 따라서 법인세라든지 소비세, 부가세, 또 개인소득세, 또 부동산 경기 여하에 따라서 양도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늘 입만 열면 정세, 법인세 정세 올려라, 부자 정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경기가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꺾이면 세율을 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3.3으로 보느냐 3.1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수 전망부터가 다 달라지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1,200원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관세에서부터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세에서부터 쭉 물건에 붙는 이제 세율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우리 정부의 예측을 보면 처음에 3.8을 예상했다가 그 다음에 3.5로 내리고 그 다음에 또 3.1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그 성장률을 조정한다는 것은 경제 예측 능력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하면 무슨 대한민국에 엄청난 온 공장들이 다 파괴될 정도의 지진이 터진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3.8, 3.5, 3.1까지 이렇게 내린다 하는 것은 거의 10% 가까이 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전망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전망 3.3%를 일단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 되면 지금 예산에서부터 또 기업들이 그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무슨 여러 가지 그 지원금 보조금 이런 구조까지 다 달라지는데 3.3%도 지탱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포캐스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민연금이 주요 연기금 중 유일하게 올해 주식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식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2%를 나타냈는데 다른 연기금들은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5% 넘게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는 대형주밖에 담을 수 없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가 최근 장세에서 노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민연금은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필두로 해서 국민연금 관리 공사를 국영 기업을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지먼트 컴퍼니죠. 연금 관리하는 회사를 공사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는 절대 반대다 하고 반대하는 칼럼도 여러 차례 쓰고 사석에서도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또는 국민연금 측은 공사를 만들려고 아주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만들어야 독립된 공사를 만들어야 전문적으로 고연봉을 주더라도 펀드 매니저들도 끌고 올 수 있고 또 독립된 공사를 만들어야 투자도 굉장히 자유롭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는 일에 그렇지 않은 일에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증권시장 사이즈에 비해서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권시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큰 시장에 국민연금이 어떤 투자자로 들어가면 뭐 비싼 거, 싼 거 사서 비싸게 팔고 아주 뭐 주식을 골라가지고 좋은 주식에 투자하고 또 오르면 팔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왜? 국민연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주식을 조금씩 사들일 수는 있어도 팔 수는 없습니다. 왜? 연금 자산이 계속 폭발적으로 불어나서 정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말하자면 국민연금 그 자신이 증권시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구조적으로 팔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쫙 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은 삼성전자를 팔 수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연금이면 남들 모를 때 소문 안 날 때 삼성전자 주식 떨어지면 착 샀다가 올라가면 착 팔고 이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그게 안 됩니다. 왜? 연못은 작고 그 연못 속에 고래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현대차를 예를 들어서 판다. 근데 기조적으로 파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주식은 더 이상 팔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실 투자 수익률이고 펀드 매니저고가 필요 없는 조직으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국민연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똑같은 거를 여러 개를 잘라서 그 작은 펀드로 만들어서 그 각 작은 펀드들끼리 벽을 쳐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 B는 B 마음대로 해라. C는 C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샀다 팔았다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덩치가 워낙 큰 단일 체제로는 절대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그 자체가 정권시장이 국민연금 그 자체로 되어버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만들어 놓으면 투자 수익률이고 뭐고가 없습니다. 정권시장 주가 오르면 수익률도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가 떨어지니까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연금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펀드 매니저들이 바보라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은 5% 수익률을 올렸는데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수익률이냐? 아닙니다.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이 들어오면 돈 들어오는 비율만큼 쫙 나누어서 같이 사들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거는 펀드도 아닙니다. 이미. 근데 무슨 펀드 매니저 해외에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 고액 연봉으로 데려오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 얘기는 국민연금을 독립시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제 말을 귀담아 듣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을 단일 조직으로 공사로 만드는 게 아니고 똑같은 복제품을 몇 개를 만들어서 분할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국민연금 중에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오는 덩치가 더 커지는 부분은 민영화를 해라. 그 국민들이 국민연금은 내지만 운용처는 내가 내면서 그건 국민연금 공사에 맡기지 말고 대우증권에 맡기겠다. 또는 나는 우리은행에 맡기겠다. 나는 예금으로 운영하겠다. 나는 주식으로 운영해. 난 채권으로 가겠다고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영화된 조직으로 가든지 그럼 여러 개가 되죠. 그럼 국민연금이라는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펀드지만 그 자체의 내부의 투자는 완전히 민간 자율로 하는 거죠. 아니면 똑같은 거를 여러 개를 찢어서 각자 경쟁을 시키는 체제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못 속 고래가 아니고 연못 속에 잉어가 여러 마리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그 국회의원들이 시장의 내부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포트폴리오 투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의 가문이슬에 속아서 마치 국민연금을 띠내서 공사로 만들면 투자를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기업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줄 호출령이 떨어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총선용 국감과 한건주의에 기업인들이 애꿎은 희생양이 되고 있어 국정감사가 기업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7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해 국감 출석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는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의 현재 상황에서 더욱 활력을 내기는커녕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 암시장 얘기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아주 제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 보도 한 건으로 중앙일보의 최근의 그 헛발질을 저는 적어도 한 일주일치는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기분이 듭니다만은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정치면 보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재벌 회장을 불러다 놓고 일단 요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대관 업무하고 국회에 붙어서 사는 상무 전무급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직원들이 이제 국회의원 때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아이고 우리 저 회장을 또 불렀는데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안 부르면 안 됩니까? 하고 이제 통사정을 하면 쓱 카드를 내민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당신 그룹도 관심 좀 가져달라. 그러면 이제 아이고 얼마면 됩니까? 하면 얼마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협상을 해서 봐주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돌림방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그 사례를 무슨 재단이 얼마 투자하려고 했다. 누구 거래관계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 그 얼마 전에 누구 취업 청탁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안에 민원이 있는데 명단 갖다 놓고 한 10명만 좀 해결해 달라. 그럼 너 회장 안 오라고 해줄게. 하고 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그 보도를 아주 자세하게 한 내용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칭찬을 모처럼 해주고 싶습니다. 네. 한편 그중에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100명에 육박하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오는 15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도용 등을 묻는다며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허태수 GS홈쇼핑 대표이사와 임상민 주 대상 전무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산업위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증인 76명, 참고인 18명 등 100명에 육박하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광고계가 유사 언론의 폐해를 막고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5 유사 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100개 중 87개사는 유사 언론 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피해 형태는 왜곡된 부정기사 반복 게재가 87.4%로 가장 많았고 경영진 이름 및 사진의 인신 공격성 노출,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이슈와 엮기 등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국민은 증가했지만 뉴스 품질은 조악해졌다며 포털이나 인터넷 신문이 저널리즘의 품질을 도외시하고 클릭 경쟁에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정보 왜곡이 심각한 정도라며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1부 뉴스는 여기까지 네, 할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포털 유사 언론 피해 방지, 이건 뭐 단순한 피해 정도가 아니고 돈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이 유사 언론이 글쎄요, 뭐 몇천 개가 있다 그러죠. 4천 개란 얘기도 있고 무슨 소리냐, 6천 개란 얘기도 있고 뭐 지방까지 가면 쫙 이제 깔려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시민단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참 뜯어먹는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에 나온 것도 또 이제 약간 바꿔가지고 또 내고 이제 뭐 이상한 뭐 소문 터뜨리고 하면서 이제 사회 전체를 참 그야말로 무죄의 어떤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광고 하나 보시고 황 변호사 모십니다. 왜들 쳐다보지? 2, 뭐 묻었나? 3, 기분 나쁘지 않은데? 4, 예쁜 게 다는 아니지.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샀고 2, 카드 어딨지? 3, 집에 놓고 왔나? 4, 그럼 삼성페이로 샥 5. 땡큐 노트 Samsung Galaxy Note 5.